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싱 세미스터 두 번째 시간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 캐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글이란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인데요. 사라져라. 네, 사라지겠죠?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인데요. 음, 다양한 문제풀이 경진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캐글은 가장 유명한 데이터 과학 경진대 플랫폼이고요.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 2017년도에 구글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약 13,000여 개의 데이터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문제풀이 연습 혹은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의료, 경제, 자연과학, 공학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의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학습 결과를 업로드해서 정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고급시, C언어 고급시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사용했던 그 OJ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이 100점 만점으로 교수님들이 벡터라고 하는 것을 OJ 시스템에 올려놓고 10개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10개의 여러분들의 출력과 교수님들의 올려놓은 정답을 비교해서 점수를 먹여줬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양한 매트릭이 사용될 수 있어요. 분류 문제에 대한 정답 비교. 그래서 그 정답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1000개의 클래스 중에서 대략 900개를 맞췄다 했을 때에 대한 카테고리 애큐러시 같은 거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또 회귀 문제에 대한 리그레션, 에러를 측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민스퀘어 에러라고 했던 MSE를 통해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즉 OJ는 단순 비교를 통한 정답을 측정하는 매트릭이 하나였다면 이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은 OJ랑 비슷합니다. 알고리즘을 위한 평가 시스템이 온라인 저지였다면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그런 온라인 저지 플랫폼이 바로 하나의 사례가 캐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를 기반으로 이제 또 포인트를 획득해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정식 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서 게임의 어떤 레벨을 상승하듯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수를 더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저지 사이트로 유명한 삼성 e스포츠 혹은 백준에서도 레벨이 있는 것처럼 캐글에서도 레벨이 있는 거죠. 또한 이 레벨에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챌린지, 다양한 회사에서 챌린지를 열어요. 특히 미국의 유명한 IT 회사인 페이스북, 구글, 우버, 기타 등등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양한 데서 정말 엽니다. 그런 회사에서 연 챌린지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범죄 상금 획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직장인들도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에 뛰어드는 이유가 투자부 뛰기로 괜찮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 플랫폼은 캐글이고요. 국내판 캐글이 있어요. 데이콘이라고 하는 데와 AI 팩토리라고 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글로 내져 있고 또 주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이 데이콘과 AI 팩토리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어떻게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개인들은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성장을 하고 싶어서 활용합니다. 즉, 문제풀이의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정부 기관이나 다양한 단체에서는요, 인재 양성 측면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즉,
소에게 상금을 걸고 다양한 문제를 올려서 여러분 연습하세요 라고 제공을 하는 거죠. 이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씩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요. 본인들의 문제를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즉,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캐글에 올려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해결 솔루션을 찾고 싶은 거죠. 혹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서입니다. 즉, 자기들이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공개적인 공간에 공개하고 그를 해결한 사람을 우수한 인재로 채용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캐글이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생태계가 구축됐습니다. 개인은 연습을 통한 성장, 기업은 인재 채용, 문제 해결 등을 통한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 역시 수업 시간에 캐글이라는 플랫폼을 여러분에게 도입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플랫폼에 익숙해져서 개인의 실력 향상을 위한 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캐글 내에는 활동 가능한 분야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캐글을 한번 로그인해서 살펴볼게요. 자, 구글에서 캐글이라고 쳐서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을 보시면 컴페티션 할 때 컴펫, 데이터, 노트북, 디스커션 이렇게 뭐 코र्스, 잡 등등이 있죠.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컴페티션과 데이터, 노트북과 디스커션입니다.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컴페티션은 데이터 순위에 따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다양한 문제풀이 셋인 거죠. 노트북이라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주피터 노트북의 노트북입니다. 즉 파이썬 코딩을 하는 노트북이죠. 혹은 뭐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트북은요. 즉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좋은 코드를 공개하고요. 그 코드에 대한 좋은 주석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막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메달을 획득합니다. 이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몇 등을 하냐에 따라서 메달이 주어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회를 할 때마다 등수에 따라서 메달이 부여됩니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한 좋은 데이터셋들을 공개해요.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 데이터셋이 없어서 머신러닝 연구를 할 수가 없었고 이와 같은 인공지능 발달이 할 수 없었습니다. 즉 한때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달을 했다면 이제는 좋은 데이터가 공개됨으로써 좀 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이 하는 하나의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그 파트는 여러분들이 서로 좋은 토론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 번씩 눌러보세요. 컴페티션은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컴페티션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상금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 얼마든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노트북을 눌러보면 이제 이쪽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정렬이 아마 여기 있었네요. 여기 지금 가장 어떤 게 지금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지금 정렬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풀이 여기 하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공개한 노트북인데요. 보통 이런 게 왜 좋아요를 많이 받냐? 너무 상세하기 때문이에요. 즉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단순하게 코드만 공개한 게 아니라 코드와 주석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설명을 같이 써놓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친절한 매뉴얼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누르게 되면 사람들이 공개한 이렇게 퍼블릭 데이터셋을 볼 수 있습니다. 오픈된 데이터셋은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스커스 보시면 이 활발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뭐 리슨 투 코멘트에서부터 모스트 보트까지 사람들이 토론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글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역시 이번 기계학습 시간에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의 컴피티션, 그리고 이 컴피티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출했던 코드를 노트북에 공개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디스커션 할 수 있어요. 데이터셋은 교수님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메달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다 이 세모, 원 3개짜리다가 조금씩 연습을 할수록 단계가 높아집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마스터 등급 이상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인턴십 조건에 해당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랜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채용 공고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랜드 마스터는 뭐 그냥 서류, 면접 통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 캐글이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실력 향상과 함께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캐글 안에서의 컴피티션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컴피티션 살펴보시면요, 여기 안에 인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클래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교육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숙제, 과제 혹은 작은 경진대회를 열 때는 이 인클래스를 사용해서 대회를 개최하곤 합니다. 참고로 이 컴페티션에 참여할 수 있는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무한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은 만큼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우리가 메달도 함께 획득할 수 있는데, 살펴보시면 이게 교수님이 지금 얼마 전에 종료된 구글 랜드마크 리트리버려 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최근 컴퓨터 비전에서 유명한 국제학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됐었던 건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 앞에 있는 1, 2, 3등이 돈을 획득할 수 있는,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고요. 요 갈색이 골드 메달, 그 밑에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이 밑에가 실버, 이런 식으로 쭉쭉 볼 수 있어요. 요 대회 같은 경우는 상금이 약 요만큼 걸려 있었고 541팀이 참여를 했네요. 자, 이렇게 실제로 리더보드를 보시면 색깔에 의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개인이나 단체, 회사의 데이터셋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셋 공개 및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사람들은 왜 공개하는 거지?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유명해지고 싶어서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트북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주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코드 설명과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잘하면 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캐글이라고 하는 오픈 플랫폼에 참가하는 방법과 리더보드 사용 방법을 간단히 예시를 들 건데요. 사실 지금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지난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싱 시메스터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한 이유는 교수님의 인공지능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이 그냥 바로 교수님이 이런 설명 없이 기계학습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힘들 것 같아서 1주차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역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그 캐글 사이트에서 요 조인 컴페티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참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버튼 하나를 더 눌러야 돼요. 제 라이센스에 동의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기 중간고사분들 사이트를 한번 가보면 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오버뷰, 데이터, 노트북, 디스커션. 어떻게 보면 데이터, 노트북, 디스커션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 오버뷰는 이 챌린지, 컴피티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수님 보면 뭐 인공지능 중간고사라고 쓰여 있죠. 그리고 실제 이 챌린지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카테고리의 정확도라고 하는 거네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탭을 누르면 실제로 우리가 학습에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와 이렇게 이제 보면 보이죠.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유방암의 악성과 양성 종양을 예측하는 문제였는데요. 보면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와 또 마우스가 사라졌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 바로 샘플 submission.csv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즉 학습 데이터는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답 레이블 Y가 존재하는 거고 X와 Y 데이터, 즉 어떠한 환자 개개인의 환자 정보가 있고 맨 마지막 끝단에 이 사람이 아이고 맨 앞이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 다운로드 받아서 봐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요 샘플 데이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진단 1 아니면 0으로 악성과 양성에 대한 결과를 넣어서 제출하면 되는 거였죠. 노트북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기 하나 보이세요? 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유방암 문제를 해결한 노트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때 당시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리더보드 보시면 그 당시 학생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교수님이 어쨌든 참가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했어요. 이 사이트 모든 챌린지에 들어가셔서 조인 컴페티션을 누르시고 I understand and accept을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는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정답 제출에 필요한 템플릿 파일이 있다는 거죠. 학습이라고 쓰여있는 데이터에는 정답이 있어요. 즉 어떤 환자의 데이터와 그 환자가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정답.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만 있고 그 판단 여부가 데이터 안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문제 해결을 해서 정답 템플릿에 환자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정답을 적어 제출하는 겁니다. 자, 노트북 앞에서 아까 살펴봤고요. 조심해야 할 건 학습용 GPU 사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캐글에서는 주 40시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40시간을 지원을 하고요. GPU 40시간이 넘어가면 계정을 다시 파시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결제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캐글이 무엇인지 그리고 캐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캐글을 가지고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해보지 않으신 친구들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부터는 그냥 따라하기를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혹은 기계학습을 혹은 기타 등등 분류 문제든 학습 문제든 회귀 문제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일단 코드를 모르셔도 돼요. 파이썬으로 어떤 머신러닝 문제 푸는 거를 인공신경망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셔도 되고 그냥 캐글이라는 곳에 답안을 제출하는 거를 해볼 건데요.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캐글의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캐글의 API를 활용해서 콜앱에 제출하는 것. 이것까지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교수님이랑 같이 해보면 되고 얘는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을 업로드를 함으로써 캐글 리더보드에 정답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개발 환경은 뭘 쓰든지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뭐 아나콘다로 구축되어진 파이썬 개발 환경이어도 되고요. 뭐 콜앱이어도 되고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데 이 데이터를 받으세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운로드 5를 클릭해서 받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서 이 샘플 파일에 정답을 적습니다. 그리고 써있죠? 자신의 개발 환경을 통해 머신러닝 문제를 풀고 sample.csv 파일에 답안을 작성한 후 서브미션 버튼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서브미션을 하겠다라고 클릭을 하고요. 이 팁 있죠? 업로드 서브미션 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처럼 여기 이 연습장 첫 번째 주, 첫 번째 프랙티스에 오셔서 서브밋 프리딕션 혹은 서브밋 누르시고 여기에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되냐면 교수님이 미리 올려놨어요. 여기 머신러닝 깃허브에 홈웍에 첫 번째 여기 있죠? 파일 업로드 submit.csv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파일 업로드 올리시면 또 마우스 사라졌네요. 자, 올라갔습니다. 막 올렸는데 평가 결과 0.61403이라고 스코어가 나왔네요. 올리신 다음 리더보드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름과 함께 스코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방법이 파일 업로드를 이용한 캐글 리더보드 제출이고요. 다음 두 번째, 여기 교수님 넣어놨네요. 이렇게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캐글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정답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캐글 노트북을 사용하여 답안 제출하는 방법은 여기 탭에 노트북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요. 뉴 노트북을 생성을 합니다. 즉, 이제 이 캐글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코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GPU라고 하는 버튼으로 여기 넌에서 GPU를 바꾸는데요. GPU를 사용 안 하실 거면 오프해 두시면 됩니다. 생성할 때 이 노트북으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볼게요. 교수님이 여기 두 번째를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누르시고 뉴 노트북을 누르세요. 교수님 지금 내려왔네요.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코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2020) MA W1 B2 들어가셔서 여러분 뭐가 들렸을까요? 네. 이게 C가 빠졌군요. 컴페티션. 자, 노트북을 누르시면 사실 교수님이 이 코드를 넣어놨어요. 혹은 여기 교수님이 미리 캐글 노트북 파일을 올려놨으니 이걸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붙여넣기 하시든지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업로드를 한번 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프롬 URL이라고 되어 있군요. 저는 그냥 좀 착각했나 봐요.
써놓게 할게요. 캐글 노트북은 생성을 하면 참 좋은 점이 이미 그 앞에 학습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hift Enter하고 셀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캐글 인풋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서브미션 파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코드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이 코드를 이해하기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캐글에 제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캐글 노트북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교수님이랑 같이 복사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지금 모니터를 띄우시고 하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하고 똑같이 Shift Enter 혹은 여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돼요. 이 에러가 났는데 에러를 봐요. 쿠다가 이네이블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쿠다라고 하는 게 GPU거든요, 여러분. GPU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K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GPU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GPU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이 변경됩니다. 그 전까지는 GPU가 할당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실행하시고 여러분들은 처음 키실 때부터 아이고 메뉴 실행, 다시 실행, 실행 기다리겠습니다. 4 떴으니까 실행됐고 별표에서 숫자 5 실행됐고 자 쭉쭉쭉 학습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submit.csv 파일까지 만들었네요. 자 이제 요 세이브 버전을 누릅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고 나서 커밋하겠다, 즉 제출하겠다라는 뜻이죠. 세이브 버튼 누릅니다. 시간이 좀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생기냐? 실제 인풋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출력, 내 모델, 내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서 생긴 결과, 나의 모델이 뽑아준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 submit.csv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 submit이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캐글에 제출할 거예요. 자, 끝났네요. 그러면 나갔다가 제대로 올라갔겠죠? 지금 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리더보드에 제출하고 싶으시면 이 서브밋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서브밋 투 컴페티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이 방금 생성한 이 노트북으로 제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클로즈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의 이 노트북을 올렸는지를 교수님이 숙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쉐어링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 프라이빗 하시면 안 돼요. 퍼블릭으로 바꾸셔야 여러분이 노트북을 올렸다는 걸 교수님이 눈으로 보고 과제 여부를 채점할 수 있습니다. 자, 세이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리더보드를 보시면 시간이 이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여러분 이름과 함께 스코어 0.61403이라고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바로 노트북을 이용한 캐글 제출 연습하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지금 슬라이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반드시 쉐어링 버튼을 누르시고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바꾸셔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노트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콜앱을 이용해서 캐글 리더보드에 정답을 제출하는 겁니다. 콜앱은 여러분 시간 제한이 일단 12시간 제한만 있을 뿐, 세션 제한만 있을 뿐 일주일 중 어느 때나 GPU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사실 캐글에 있는 노트북보다는 콜앱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콜앱은 근데 캐글처럼 편하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뭐 바로 서브밋 할 수 있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캐글에서 제공하는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부터 캐글의 API를 사용해서 콜앱에 정답을 제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 실습 따라하기를 통해서 이 W1, P3에다가 제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콜앱을 이용해서 캐글 리더보드에 정답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API 토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권한이 주어진 사람만 제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상단에 내 계정을 누르시면 My Account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쭉쭉 내리다 보면 뭐가 있냐? 이렇게 API라고 하는 부분에 Create New API Token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여러분 kaggle.json이라고 하는 JSON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특정 컴페티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JSON 파일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콜앱 셀에서 이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자, 느낌표 pip install kagle이라고 치면 실제로 kaggle API를 인스톨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리눅스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느낌표라고 하는 거 뒤에 오는 거는 뭐라고 했죠?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했었고 pip install이라고 하는 거는 패키지 설치하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kagle이라고 하는 어떤 패키지를 설치해 주세요 라는 거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파이썬 명령어가 바로 이 어떤 파일을 업로드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쓰세요. 그냥 이거는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복붙하시고 하시게 되면 콜앱에서 아래 코드를 실행하시면 그 파일 다이얼로그가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kaggle.json 파일을 클릭하셔서 하시면 업로드가 되게 돼요. 그 다음 JSON 파일을 이동시켜야 되는데요.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또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냥 이건 역시 복붙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mkdir은 폴더를 만들라는 뜻이고요. cp는 복사예요. kaggle.json이라고 하는 현재 폴더에 있는 JSON 파일을 이 kagle이라고 하는 폴더 밑으로 이동시켜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리눅스에서 chmod는 파일의 권한을 변경하는 명령어입니다. 60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read, write, execute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법인데 넘어갈게요. 이 수업 시간은 리눅스 사용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복붙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join competition을 누르고 또 다시 I understand and accept을 누릅니다. 이제 캐글에서 올라와 있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API에 대한 거를 받으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주소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주소랑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가서 보여줄게요. 자, 세 번째 연습장에 가셔서 어디에 있었죠? 바로 위에 있는 대회. 그러면 내가 I understand and accept 누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Kaggle Compete Submit 뭐 이런 게 있고 데이터셋. 네, 여기 있네요. Kaggle Compete 다운로드 맛이 여기 있네요. 한번 요거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되는데
교수님 지금 실행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교수님은 지금 캐글에 대한 JSON 파일로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실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콜앱을 여신 다음에 앞에서 JSON 이렇게 토큰, 캐글.json 토큰을 얻으시고 실행해서 업로드 하신 다음 이동시키고 이 명령어를 느낌표하고 실행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셋은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unzip하고 압축된 파일명을 푸셔서 데이터셋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최근에 캐글 마스터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글 마스터도 컴페티션 마스터가 있고 노트북 마스터가 있는데 이 안수빈 군은 노트북 마스터인가 봐요. 자신의 그런 경험기를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보시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마스터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미싱 세메스터 캐글 편에서는 총 캐글이 무엇인지, 그리고 캐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캐글에 정답을 제출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문제를 제출하는 법, 정답을 제출하는 법, 캐글 노트북을 통해서 정답을 제출하는 법, 그리고 콜앱에서 정답을 제출하는 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캐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콜앱과 달리 데이터셋을 설정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했어요. 자, 두 번째 거에서 노트북에 다시 볼게요. 복잡도가 매우 낮죠. 왜냐면 캐글 사이트이기 때문에 캐글 노트북은 자신의 데이터셋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스크립트를 같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앱이 좀 불편하시면 먼저 이 캐글 노트북으로 연습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자동 스크립트고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짠 하고 실제 이렇게 이 폴더에 데이터셋이 다운로드 된 거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요 표기 올리시면 실제 현재 폴더에 어떤 데이터들이 올라가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add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 클릭 한 번으로 노트북에서는 끝낼 수 있다. 매우 간편하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파일 업로드와 캐글 노트북을 통한 정답 제출하기는 교수님이랑 같이 해봤고요. 마지막 캐글 API를 활용해서 콜앱 제출하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친구들은 슬랙을 통해서 조교분들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 인공지능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을 되살려 보기 위해서 스스로 꼭 연습해 보기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의 미싱 시메스터 2번째 시간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 플랫폼 캐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